손흥민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축구 공격을 이끌어갈 양현준이 환상적인 득점을 폭발시킵니다. 잉글랜드 바로 옆 국가인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의 던디와의 홈경기. 전반 27분까지 셀틱이 주도를 하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양현준이 골대와의 거리 18m 지점에서 왼쪽에 있던 동료의 패스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오른발 강슛을 때리자 무회전으로 잔디를 가르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양현준이 가볍게 툭 찬 것 같지만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였고 이 공을 수비수가 머리에 맞았다면 뇌진탕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초강슛이었습니다. 수비수들은 다급하게 발을 뻗어봤지만 그 볼은 골키퍼가 손쓸수조차 없이 득점이 되었습니다. 양현준의 선제골은 팀을 구하고 또한 감독을 축하해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양현준이 스코틀랜드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는 스토크시 프리미어 리그라고 불립니다. 양현준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셀틱이란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셀틱은 리그에서 맨시티와 같은 팀인데도 최근 좋지 않은 성적으로 감독까지 경질되며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양현준은 3년 전 셀틱으로 이적한 후에 주전이 아닌 경쟁으로 벤치 자원으로 분류되면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고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윙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혼란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양현준은 국내에서 양민혁보다 먼저 이름이 알려지면서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죠. 토트넘과의 올스타전 경기에서도 토트넘 수비를 혼미케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셀틱은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 선수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양현준을 데려갔습니다. 냉정하게 양현준은 유럽에서는 무명 선수일 수밖에 없는 유망주였습니다. 19살 나이에 갑자기 유럽으로 이적했기 때문에 영어에도 익숙하지 않았고 두 번의 감독 변화는 더욱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양현준의 폼도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낭시 감독은 셀틱을 3백을 자주 사용하면서 양현준을 윙백으로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윙백의 역할이 공격적인 역할도 하지만 수비 가담도 필수인 포지션인 만큼 양현준에겐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인 게 사실입니다. 양현준의 빠른 발과 활동량은 윙백을 해도 충분하지만 수비적인 능력은 아무래도 공격만 전담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현준에게도 팬들에게도 양현준의 윙백 변경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낭시 감독이 윙백 주전으로 기용하려고 했었고 한국 국가대표에서도 풀백 수비 레벨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5개월 동안 양현준이 풀백으로 계속 꾸준히 활용된다면 한국에게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현준은 포지션 변경 후 포지션만 윙백이었지 그냥 공격수였습니다. 물 만난 듯 포텐이 터지면서 지난 시즌 말에 윙백 출전으로 동점골을 넣으면서 팀의 역전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다 다시 5일 후 2016년 새해 첫 경기에서는 라이벌인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19분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는 드리블과 함께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4명을 제치더니 반박자 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이후에 이런 엄청난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농락하면서 득점한 건 한국 역사에서도 최고의 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양현준은 이제 윙백으로 뛰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양현준에게 또 먹구름이 끼게 되었습니다. 셀틱의 성적이 계속 추락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맨시티인데 2위와 점수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레인저스와의 컵 대회에서 대량 실점은 구단 운영진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감독이 부임 후 첫 경기를 연패를 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단 33일 만에 8경기 지휘하고 짐을 싼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감독은 과거에 셀틱을 맡았었던 오닐 감독이었습니다. 당연히 양현준은 처음 만나는 감독입니다. 그럼 양현준은 다시 입지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격수를 윙백으로 돌리는 걸 탐탁치 않을 수 있으니까요. 윙어로서의 경쟁에서도 양현준을 최우선으로 둘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이럴 거면 양현준이 왜 셀틱으로 이적했는지 이해 안 간다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셀틱은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최강팀이고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유럽 대항전, 즉 챔피언스 리그를 단골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 스카우터들이 가장 주목을 하기 때문에 만약 양현준이 레인저스전에서의 골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넣었다면 그 임팩트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활약한 후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많습니다. 아르테타, 반다이크, 그리고 기성용도 셀틱에서 시작해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에 성공을 하고 굵직굵직한 커리어를 쌓으면서 한국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한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양현준은 빠른 발은 물론이고
한국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드리블 템포와 타이밍을 가진 선수로 볼터치 간격도 뛰어납니다. 양발도 잘 쓰고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슈팅력도 일품이죠. 이강인의 70%, 박지성의 70%를 섞은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양현준이 이제 23살로 충분히 셀틱에서 성공을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입성도 그에게 꿈이 아닐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박지성,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명성을 떨치다 보니 마치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게 쉬운 줄 착각하는데, 박지성은 최초의 프리미어리거였다면 이후에 다시 10년 이상이 흘러서 손흥민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프리미어리그는 도전의 영역이지 거쳐가는 곳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양현준은 새로운 감독이 부임한 후에 곧바로 또 선발로 리그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상 바뀌기도 했죠. 오닐 감독에겐 양현준이 윙백이 아니라 윙어였습니다. 그리고 양현준은 감독의 믿음에 곧바로 보답했습니다. 손흥민이 무리뉴 감독, 콘테 감독이 부임했을 때 선제골 축포를 쏘듯이 오닐 감독의 부임을 환영하는 선제골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상대팀이 중하위권 팀이었지만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감독들이 자주 바뀌면서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헷갈릴 수 있고 조직력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셀틱파크 경기장은 전반 19분 양현준이 선제골을 터뜨리자 4만여 관중들이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양현준의 선제골은 슈팅 타이밍이 절묘하면서 팬들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팀은 4대0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양현준은 공격뿐만이 아니라 특유의 활동량으로 수비 커버를 하면서 볼을 뺏기도 하는 등 감독이 좋아할 요소를 모두 갖추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감독은 선제골이 매우 중요했는데 양현준이 해결해줬다고 극찬했고, 셀틱의 한 팬은 양현준의 득점 이후에 호나우지뉴와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양현준은 이 경기에서 후반 중반에 교체가 됐음에도 평점 8.3을 받으면서 MVP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팬들도 양현준을 극찬했습니다. 감독 바뀌고 제일 중요한 경기였는데 양이 선제골 넣으면서 분위기 다 바꿨다. 이 정도면 오른쪽은 양으로 고정이다. 레인저스전 골도 미쳤는데 오늘도 마무리가 진짜 좋았다. 최근 4경기 3골이면 팀에서 제일 뜨거운 공격수 아닌가? 윙백으로 뛸 때도 잘하더니 다시 윙어로 올라오니까 진짜 살아났다. 평생 우리의 선수가 될 순 없지만 이곳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전방 압박 돌파 슈팅 다 좋았다. 예전엔 번뜩이는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골까지 따라오니까 다른 선수 같다. 리빙스턴전에서 윙백으로 첫 리그골, 레인저스전에서 올드펌골, 오늘 던디전 선제골까지 최근 셀틱의 에이스다. 양현준이 오른쪽에서 공 잡으면 기대가 된다. 크로스도 좋아졌고 안으로 파고들어 슛 때리는 타이밍도 예리하다. 셀틱은 아직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양현준의 대활약으로 리그 1위와 승점차를 좁히긴 했지만 아직 점차입니다. 오닐 감독이 양현준을 잘 활용해서 리그 우승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준은 올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월드컵 명단에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병역 면제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 아시안게임이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양현준이 출전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대회 4연패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어린 선수들이 매우 조직력이 좋아서 결코 이번 아시안게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격 진영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양현준이 한국의 공격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